소록도 가는 길 67회. 참으로 오랜만에 아들과 둘이서 마주 앉아보는 지욱이다. 종현아, 이렇게 다 큰 우리 아들을 보고 있으니 아빠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이 벅차오른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제가 공부를 다 끝내고 나면 아빠하고 엄마를 편안하고 기쁘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 아빠는 우리 종현이의 그런 말만으로도 참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아빠는 늘 우리 종현이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없다. 아빠, 저도 늘 아빠와 엄마를 생각합니다. 이곳이 외갓집이 아니라 아빠 엄마와 함께 사는 우리 집이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종현이는 참으로 복이 많고 행복해요. 그래. 아빠도 외갓집에서 우리 종현이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잘 해주시는 것인지 잘 알고 있다. 다만 매일 우리 종현이가 보고 싶어서 그것이 늘 힘들곤 하지. 아빠, 이제는 오랜 세월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 지금보다는 시간도 많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나는 대로 집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아빠는 우리 종현이가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이렇게 좋은 외갓집에 종현이를 맡길 수 있는 것도 모두 아빠의 복이고 우리 종현이의 복이 아니겠니? 그럼요. 그리고 형들과 누나 이모가 계시기에 제 진학 문제도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많은 도움을 받고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는걸요. 그랬구나. 그러고 보니 우리 종현이가 형제가 없어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더구나 내 이모처럼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이모라서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그럼요. 저도 이모처럼 그렇게 좋고 훌륭한 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요. 이모는 대학생 누나나 형들에게도 참으로 인기가 많고 실력이 우수한 교수님이라고 정평이 나 있어요. 뭐냐? 아빠도 우리 종현이가 이모처럼 그렇게 좋은 대학 교수가 되었으면 참으로 다른 욕심을 모두 버릴 수 있을 것 같다. 지욱은 아들을 품어 안는다. 이제는 자신보다도 훌쩍 커버린 아들을 안아주기보다 아들의 품에 안기는 기분이었고 느낌이다. 그날 밤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올라온 동욱과 지욱은 모처럼 만에 술상을 가운데 하고 기분 좋은 술을 마신다. 언제 만나도 서로 반갑고 좋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마치 친형제간이라도 된다는 듯 서로 즐겁고 기분이 좋다. 동욱은 언제나 지욱이 마음에 든다. 참으로 성실하고도 부지런한 사람이고 순영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해주는 지욱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깨닫는다. 자신에 비하면 아내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지욱의 모든 것에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자신의 아내 영숙에게 지욱과 같은 그런 사랑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늘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되어간다. 형님, 이렇게 명절이 되어 염치불구하고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로서야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나? 허나 자네도 이제는 자네 집안의 조상님들을 찾아뵙고 차례라도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 아닙니다. 저는 그 집안에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려서 낳아준 생모에게 버림을 받고 친척이라고는 하지만 어린 제게는 기억하기도 싫을 정도로 심한 고통과 구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언제 한 번이라도 생부에 대한 제삿날이라든가 집안의 조상님 제사에 참석을 해본 기억도 없고 성을 물려받은 집안에 대해서 들어본 기억도 없을 정도로 저하고는 무관한 곳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모친이 계시지 않은가. 모친께 여쭈어서 지금이라도 자네 본가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일세. 모친이라고요? 그 여자는 저를 낳기만 했지 모자의 정을 끊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지금도 저를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나 하는 생각뿐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네. 다만 자네 모친께서는 자네보다는 당신 품 안에서 키운 딸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마음이 더 쓰시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자네 역시 자식이기에 당신께서 마음을 놓고 모든 욕심을 부리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네. 형님과 우리 종현이 엄마는 사람을 의심할 줄도 모르고
미워할 줄도 모르는 성품이십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보통의 다른 엄마들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만일 제가 그만한 이용 가치가 없이 고생을 하고 살고 있었다면 아마 아는 척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네를 낳으신 어른이시네. 너무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네가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품어 안아드려야 하는 것일세.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도 도무지 정이 붙지 않습니다. 저하고 무슨 원한이 그리도 많아서 낳고 나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힘이 듭니다. 지욱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그래서 자네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나?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보다는 감정이 우선인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네 모습이 참으로 형편없이 야위었네. 우선 병원부터 가보고 술을 마시든지 하게. 네. 안 그래도 연휴가 끝나고 나면 바로 병원을 갈 생각입니다. 몸이야 별 이상이 없겠지만 아마 정신적인 치료를 받으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네요. 지욱은 말을 하고 나서 웃는다. 어떻든지 정신적인 것이라고 해도 치료를 받아야 하네. 자네가 곁에 있어야만 우리 순영이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럼요. 우리 두 사람이 어떤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어렵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우리 두 사람입니다. 정말 그때는 죽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해왔던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고 그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기대면서 살아남았지요. 왜 안 그렇겠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자네나 우리 순영이가 살아온 세월에 비하면 감히 어렵다고 힘들다는 말은 사치에 불과하다는 것도 아네.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도록 건강하게 둘이 함께 해로를 해야지. 네. 형님 말씀을 명심하고 형님보다 더 오래도록 살겠습니다. 하하. 하하. 두 남자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웃음바다로 만들어 놓는다. 다음날 새벽같이 순미가 도착한다. 일찍 오는구나. 형부는 아직 주무시죠? 내 형부하고 언니가 어디 이 시간까지 잠을 자는 사람들이냐? 벌써 일어나 일을 돕는다고 주방에 있고 형부는 내 오빠하고 함께 운동을 한다고 나갔다. 아무튼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날이라도 푹 쉬지 않고 벌써 일어났어요? 순미는 주방으로 가서 순영을 본다. 두 자매는 반가운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일손을 거둔다. 지욱은 차례를 지내는 것을 세심하게 바라본다. 아직 차례 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온 지욱의 삶이다. 삼색 과일과 어포와 육포 그리고 삼색 나물과 전, 밤과 대추 삼색탕과 조기와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커다란 생선 등이 올라가 있는 차례 상을 보면서 지욱은 조금은 숙연해진다. 모든 것이 골고루 갖추어진 차례 상이다. 정성을 다해서 만든 만두가 들어간 떡국과 국수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본다. 이 많은 음식을 준비하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욱은 영숙을 향해서 수고했다는 치하를 한다. 늘 하던 일이라 개안심리더. 이런 일들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고모부. 여자라면 누구나 이 정도의 일은 다 합니다. 우리 고모가 시댁이 제사를 지내지 않아 편안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편한 것만은 아니지에. 영숙은 여자라면 결혼을 하고 집안의 대를 이어나갈 아이들을 낳고 조상을 모시며 받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욱은 그런 영숙의 마음가짐을 너무 좋아하고 있다. 차례를 지내고 나서 커다란 거실에 큰 상이 차려진다. 이 여인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고 대견스럽다. 당신이 낳는 삼남매가 모두 당신 눈앞에 있고 자손들이 빙둘러 앉아있는 모습은 정말 너무나 흐뭇하고 대견스럽다.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동욱이 부부부터 세배를 드린다. 이 여인은 2개의 봉투를 내놓고 부부에게 따로 봉투를 준다. 금년에는 더욱 건강하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어머마,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이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저희들 곁에서 저희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다음은 순영이 부부였다. 역시 두 부부에게도 각 앞에 봉투가 쥐어진다. 어머님, 참말로 이리 따뜻하게 세뱃돈까지 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언제까지 저희들 곁에서 이렇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욱은 상의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를 해온 봉투를 꺼내어 이 여인에게 드린다. 이 사람아, 세배도 받고 나도 이렇게 세뱃돈을 챙기니 기분이 너무 좋다. 그래, 우리 사위가 준 이 돈으로 내 근사하게 친구들에게 밥을 사야겠다. 그러면서 우리 사위 자랑 좀 많이 해야겠다. 이 여인은 매우 흥겹다. 보고 또 봐도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위다. 그렇게 흥겹게 설 명절을 보내고 나서 늦은 오후가 되어서 다시 경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조금만 더 쉬었다 가면 좋으련만. 어무이, 이제는 자주 올기요. 그동안 참으로 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는가 모르겠소. 뭐냐? 이제 자주 얼굴 좀 보면서 살자. 형부, 연휴가 끝나는 대로 즉시 병원에 가신다는 약속을 어기면 안 됩니다. 순미는 하던 말을 또 한다. 참으로 형부의 얼굴이 말이 아니게 많이 상해 있어 속이 상한 순미다. 별다른 일이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이나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 순미였다. 아무리 사장어른께서 유별나시다고는 해도 아들의 모습을 보신다면 아들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성품을 꺾으실 만도 한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순미는 참으로 속이 많이 상한다.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속이 상한 것을 나타낼 수는 없는 일이다. 성품이 참으로 묻어나고 좋은 형부가 이렇게까지 얼굴이 상하도록 고심을 했다면 언니의 속은 어떨 것인가 짐작을 할 수 있는 일이다. 곁에서 도와주어도 참으로 불쌍하고 애처로운 사람들이 아닌가. 이제 와서 나았다는 것만으로 온갖 횡포를 감행하고 계시는 사장어르신의 무례함에 화가 나는 순미였다. 가족들의 염려와 걱정 속에 순영은 늦게 서울을 출발한다. 이미 차 안에는 먹을 것을 있는 대로 챙겨 넣어준 올케와 친정어머니의 사랑이 듬뿍 실려 있다. 그들을 위해 갈비를 사서 맛있게 양념을 해서 재워준 올케의 성의는 참으로 무엇으로 갚아도 모자란 것이다. 지욱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꼽는 양념갈비다. 그런 것을 알기에 영숙은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준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